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에 국민학교를 입학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입학할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지니고 있는 강원식이라는 이름이 출생 당시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물려받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 후에 창씨 개명을 하는 바람에 고조 다카이코라는 일본 이름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자기 이름을 일본말로 그 이름을 갖다가 가득 채워 쓸 수 있어야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효창공원이 뭐 완전히 시내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야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등하교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효창공원을 넘어다니는 것이 남자의 몸이지만서도 뭔가 상당히 그 위해를 느끼는 그러한 기분을 아마 기분이 엄습해 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것이 어떻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 당시에 공수도 도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자위의 본능으로서 호신의 방편으로 저거를 하면은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수도 송무관 공수도 도장회를 갖다가 입관을 했죠. 초단 따서 또 2단을 따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학 가는 것까지 하면 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공수도로 시작을 해서 제가 협회 참여하기 이전에 1961년도에 대한테스토협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저는 공수도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61년도에 대한테스토협회가 창립이 됨으로 해서 저는 자동적으로 대한테스토협회 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됐고 그 후에 대한테스토협회가 1965년도 8월 5일 날 대한태권도협회로 협회 명칭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른 거죠. 제가 사무차장으로 앉으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인준단을 발급하다가는 태권도의 미래가 암담한 지경에 도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준단을 이제는 폐쇄시킬 시기가 왔다, 시기적으로. 그 폐쇄를 시키는데 한꺼번에 폐쇄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폐쇄를 시키도록 한 분 한 분 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저한테 호응을 해준 분이 바로 이종우 씨예요. 이종우 관장이에요. (1994년 9월) 며칠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IOC 103차 총회인가? 103차 집행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태권도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2번에 걸쳐서 시범 종목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동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2010년 5월 25일장lun가 법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국기 원장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좀 훌륭한 인재들의 후학이 그 자리를 감당을 해서 저희들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인재 등용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저로서의 태권도 원로로서의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구차하게 해봤었어요. 말로만 태권도 정신이 있으면 모르겠습니까? 실행에 옮겨져야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호신의 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욕심 같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개인 인간의 덕목으로 정신을 삼는 것이 아닌가. 또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터득하는 기술의 소산이라고 보았을 적에 거창한 것부터, 거창한 것을 주창하기보다 우선 나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갖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태권도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을 통폐합시켜서 태권도 정통적이고 전통적이고 정통성 있는 업무, 본연의 업무는 원장 직할로 두고 국기원이 보다 더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공연용품의 개발과 시장 개척을 뚫어서 진흥재단에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처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그러한 기업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사장은 그런 부문에 전념을 해서 이사장과 원장이 쌍두마차로서 쌍벽을 이루면서 협력하에, 진짜 글자 그대로 협치하에 태권도 발전에 공헌을 한다면, 그래서 태권도는 수익을 올려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춘다면 지구촌의 그 수많은 태권도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 고마움은 대한민국 부강에 직결될 수 있다. 참 우리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경기단체가 수십 개가 됩니다마는 참 어느 종목보다도 태권도는 우리 민족 조상의 어를 담은 그런 전통 무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태권도의 가치는 진짜 국익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도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군다나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국회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 이제 과거는 우리 자칭 국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법률적으로 태권도가 국기가 된 거 아닙니까? 국기니까 어느 종목보다도 더 애착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금 제가 외치는 그러한 제도 개혁에 다 같이 좀 합심해서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가라데가 올림픽 종목의 정식 종목으로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태권도는 극심한 라이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태권도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태권도인에만 맡기지 않고 감독, 과거 같으면 태권도인이 자율적으로 해줘 저희들 거니까 이제는 태권도인만의 것이 아니고 감독청이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른 정책도 좋지만 태권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혁신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태권도가 좀 더 대한민국 국기로서 보람을 찾는 날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기도를 하겠습니다.